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수요일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요청한 출석 날짜는 국회 탄핵안 표결 다음 날인 오늘이었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2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불과 3년 9개월여 전까지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청사를 드나들었던 윤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입장으로 언제 검찰청에 들어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12.3 내란 사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소환장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 요구서도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수신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쯤 보낼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부에 대해서도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이후 특전사, 수방사, 경찰청 등에 직접 또는 순차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와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들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출석 요구 통보 사실은 출입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찰이 직접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등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러 차례 소환 요구를 통해 대통령 강제 수사에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말에선 오늘도 거짓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500여 명의 군인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과 경찰 수뇌부, 또 정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역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를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알려졌던 것보다 실제로는 투입된 군인들이 더 많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부대도 다양했고 병력도 많았습니다. 지휘관부터 일반 장병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가 1,500여 명이고요. 조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국회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현직 판사 체포를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해 단기간에 부를 수 있는 모든 부대가 동원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부, 국회 출입을 막았던 경찰 지휘부, 그리고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묵인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주도하고 지시했는지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도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회 통제를 현장에서 지휘한 경찰 경비라인도 잇따라 소환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도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찰도 이제 곧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 국군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주도하고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까지 이번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른바 충암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번 내란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김용현 국방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한 개 팀을 편성해 대기하라는 지시로 곧바로 추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선관위 서버 확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비상계엄 초기 핵심 임무를 맡은 겁니다. 정보사가 산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북파공작원 HID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처음에는 북파공작원 부대 동원을 부인했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북파공작원 부대를 대기시킨 건 맞지만 특별한 임무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결국 김용현 국방장관 지시로 특수부대원 5명을 포함해 30명을 대기시켰다고 실토했습니다.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다만 요인 체포나 계엄 유지를 위한 사회 혼란 조성 등 야당이 주장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하겠다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은 계엄을 앞두고 병력 동원을 준비하면서도 직속 상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지킨다며 김용현 장관과 직거래를 한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상급자한테? 장관님한테 받은 임무 관련돼서 보안 유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이번 내란을 뒤에서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며 문 사령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함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겪는 상황 속에 제1당 대표로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자며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또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위기의 바람을 멈추겠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통상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협의해왔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제 여당은 사라졌다면서 국민의힘을 제2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혼란 수습을 위해선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며 협의체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화폐와 AI 산업 예산, 전력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을 언급했는데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핵심 공약이고 AI 예산은 민주당의 중점 미래산업 예산입니다. 제1당 대표로서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대 여론이 높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즉각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닌 2인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탄핵 후폭풍으로 한동훈 대표를 향해 사퇴 압박이 쏟아지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한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비상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휴일에도 원내 지도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사실상 당일인자인 한동훈 대표를 건너뛰고 2인자가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대표가 밝혀야 될 입장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당대표께서 특별한 언급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대표의 거취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 대표가 깊이 숙고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당 내부에선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달라 등 한 대표에 대한 공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까지 퍼졌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휴일 기자회견은 없다고 정정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좀 두고 보시죠. 시간을 두자며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는데 사퇴 압박이 거센 만큼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